혼자서 중독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90%가 첫 몇 주 안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또한 중독된 사람의 뇌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중독은 다루기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독은 환경, 가족, 심리, 정서, 영성 등 수많은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그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양의 지혜와 행동, 신경과학을 결합한 접근 방식이 있으며 이는 중독을 극복하는 여정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중독을 극복하는 길은 험난하고 길며 고통스럽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중독의 신경과학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전문가의 지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을 돕고 지지해줄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의지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한 가지 버전이 죽고 다른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이것을 기사회생이라고 부릅니다. 문자 그대로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이 채널에서 이미 논의했던 카이젠이나 이키가이 같은 개념, 그리고 행동, 신경과학의 개념들과 결합하면 우리는 어떤 중독이든 극복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할 개념들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지만 마법이나 비밀의 방법은 아닙니다. 길은 멀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은 나쁜 습관 극복에 관한 제 다른 영상에 댓글을 달아준 한 구독자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중독 극복에 관한 또 다른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특히 약물 중독 전반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며 내면의 모든 악마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에서는 약물 중독을 극복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여기서 보여드릴 내용은 모든 중독을 극복하고 어떤 습관이든 형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1장 아멜리아에 남겨진 것들. 아멜리아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23살이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항상 빛나는 소녀였습니다. 아시죠? 위대한 일을 해낼 운명처럼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건축을 공부하고 싶어 했고 지속 가능한 집을 설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의미 있는 삶을 꾸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멜리아의 삶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14살 때부터 그녀는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된 부재한 아버지, 숨 쉴 틈도 없이 일만 했던 어머니, 그리고 그 느낌,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그 끔찍한 느낌, 항상 내면 어딘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대학에 다니던 19살 때 누군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무언가를 권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매주 사용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매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멜리아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았고 친구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파괴하는 것을 눈에 서린 실망감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독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가 완전히 납치당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멜리아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뇌에는 보상체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에 유익한 행동을 할 때 도파민이라는 화학, 물질을 방출하는 원시적인 진화 회로입니다. 먹는 것, 관계를 맺는 것, 사회적 교류를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약물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약물은 이 시스템을 해킹합니다. 예를 들어 코카인은 자연적인 쾌락보다 10배나 많은 도파민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마치 뇌 속의 쾌락 버튼을 항상 최대 강도로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뇌는 바보가 아닙니다. 뇌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뇌는 무엇을 할까요? 도파민 수용체를 줄입니다. 자연적인 도파민 생성을 줄입니다. 기본적으로 뇌가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같은 효과를 느끼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뇌는 공황 상태, 금단 현상, 불안 깊은 우울증, 그리고 실제적인 신체적 고통에 빠집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통제, 판단,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전두엽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중독된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유의지는 납치당했습니다. 아멜리아는 갇혀 있었고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아멜리아는 잠에서 깨어 더 이상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몸무게는 12kg이나 빠졌고 인턴십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전날 밤 그녀의 어머니는 너 대체 왜 그러니 하며 우셨습니다. 그 순간 아멜리아는 무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녀는 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한 치료사에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켄지 야마모토 박사였습니다. 제2장 켄지 박사와의 대화. 켄지 박사는 평범한 치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58살의 일본계 남성으로 차분한 몸짓과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리학 학위와 신경과학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일본에 계신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동양 철학과 결합했습니다. 기사회생, 카이젠, 이키가이 같은 개념들 말입니다. 또한 그는 영적인 접근 방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켄지 박사는 기독교인이었고 진정한 치유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포함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멜리아가 처음 그의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떨고 있었고 눈은 숲했으며 손은 불안정했습니다. 켄지 박사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당신의 이야기부터 들어봅시다. 판단하지 않고 서두르지도 않겠습니다. 켄지 박사는 2시간 동안 경청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외로움에 대해, 아멜리아가 어린 시절부터 안고 있던 공허함에 대해, 그리고 약물이 그 공허함을 어떻게 일시적으로 채워주었는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는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질문을 할 때는 전곡을 찔렀습니다. 언제 가장 외롭다고 느낍니까? 처음 약물을 사용했을 때 무엇을 느끼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시간을 되돌려 14살의 아멜리아와 대화할 수 있다면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상담이 끝날 무렵 켄지 박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멜리아,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인격의 결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 감정, 역사, 그리고 영혼이 관련된 복합적인 의학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시도해온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아멜리아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켄지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재프로그래밍된 생물학적 기계에 맞서 의지력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릅니다. 우리는 당신을 처음부터 다시 지을 것입니다. 일본에는 이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한자를 썼습니다. 기사회생,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약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당신은 죽고 당신이 원래 되었어야 할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제3장, 과학과 철학, 2번째 세션에서 켄지 박사는 인간의 뇌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드리죠. 그는 뇌의 앞쪽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전두엽입니다. 뇌의 최고, 경영자, 즉 CEO입니다. 전두엽은 결정을 내리고 충동을 조절하며 미래를 생각합니다. 켄지 박사는 손가락을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이 보상체계입니다. 원시적인 뇌죠. 이 부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존하고 쾌락을 느끼기만 원합니다. 약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2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보상체계가 과민해집니다.
약물이 곧 강렬한 쾌락이라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죠. 둘째, CEO인 전두엽이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충동을 더 이상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멜리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용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당신의 이성적인 지식은 온전하지만 실행 통제력이 손상된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박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뇌에는 신경가소성이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은 뇌가 스스로를 재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치유될 수 있지만 시간과 전략, 그리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켄지 박사는 탁자 위에서 빈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멜리아, 제가 치료한 모든 중독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면에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빈 컵을 가리켰습니다. 공허함, 구멍 말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목적의 부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데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그 컵을 약물로 채우려 했습니다. 박사는 물병을 들어 컵에 물을 붓기 시작했지만 컵바닥에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물이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많이 부어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구멍이기 때문입니다. 아멜리아는 목이 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멍을 고치고 나서 진짜들로 컵을 채우는 겁니다. 목적 연결 의미 신앙, 자기사랑. 일본인들은 이것을 이키가, 즉 살아가는 이유라고 부릅니다. 박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아멜리아. 그리고 저는 당신이 느끼는 이 공허함이 당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 즉 신에 의해서만 완전히 채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공허함 중 일부가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멜리아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천 계획, 기사회생 더하기, 카이젠 더하기, 이키가. 이 세 번째 세션에서 켄지 박사는 종이에 세 개의 겹치는 원을 그렸습니다. 이것이 계획입니다. 세 가지 기둥입니다. 첫 번째 원, 기사회생, 즉 다시 태어남입니다. 중독된 아멜리아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아멜리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강하고 현명하고 더 온전한 아멜리아 말이죠.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변혁입니다. 두 번째, 원 카이젠, 즉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카이젠은 매일 1%씩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 당장 완치되어 깨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일은 1%더 나아진 상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는 또 다른 1%가 더해지고 1년 후에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나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카이젠입니다. 세 번째 원, 이키가, 즉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이키가이를 찾아야 합니다. 이키가이는 두 가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명, 즉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세상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잘합니까? 무엇이 당신을 재정적으로 지탱해 줍니까? 이 모든 것의 중간에 있는 답이 당신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키가이는 일보다 더 큰 목적을 말하기도 하며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단히 복잡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딸이나 좋은 엄마가 되는 것처럼 단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키가이가 없다면 어떤 좌절도 당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박사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신앙에 의해 지탱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아멜리아, 우리는 인간의 경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제사장 아멜리아의 여정 처음 30일은 생지옥이었습니다. 아멜리아는 해독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떨림, 식은땀, 메스꺼움, 불면증, 내면을 찢어놓는 듯한 불안감이 덮쳤습니다. 하지만 켄지 박사는 매주 때로는 일주일에 2번씩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인지 행동 치료 기법을 가르쳤습니다. 욕망이 찾아오면 싸우지 마세요. 관찰하세요. 보세요. 욕망이 도착했군요. 흥미롭네. 그냥 파도처럼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감정은 일시적입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박사는 또한 그녀를 지역교회의 지원그룹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아멜리아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가 삶을 재건한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녀는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자신을 지탱해주는 더 큰 존재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카이젠의 실천 두 번째 달에 켄지 박사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매일 3가지를 하세요. 몸을 위해 1가지, 마음을 위해 1가지, 영혼을 위해 1가지 몸. 아멜리아는 매일 2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20분은 30분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걷기는 달리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카이젠입니다. 매일 1%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마음 아멜리아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개발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다 옛 꿈이었던 건축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는 고전 문학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고전에 도달하기 전에 아멜리아는 단순한 책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 또한 카이젠입니다. 영혼. 그녀는 매일 아침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교회 지원 그룹에서 다른 초심자들을 도왔습니다. 매일 1%씩 더 나아졌습니다. 제발 했을까요? 네. 8번째. 주의 아멜리아는 다시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켄지 박사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말을 했습니다. 재발은 실패가 아닙니다.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것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사회생입니다. 이키가이 찾기 4번째 달에 무언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멜리아는 교회에서 주최한 지역 사회 건축 프로젝트를 돕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스케치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것을 사랑해. 여전히 이것을 원해. 아멜리아가 이 말을 전하자 켄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키가이를 찾았군요. 아멜리아는 대학에 재등록했습니다. 낙제한 과목들을 취소하고 일부 과목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건축사무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저 커피를 타고 파일을 정리하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올바른 환경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첫 세션이 있고 1년 반 후 아멜리아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졸업했습니다. 주니어 건축가로 취직했습니다. 자원봉사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집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원 그룹의 리더가 되어 과거에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행사에서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그는 역사 선생님으로 친절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자신만의 투쟁과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켄지 박사와의 마지막 세션에서 아멜리아는 결혼식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전 죽어 있었는데 박사님이 저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켄지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멜리아. 저는 길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 길을 걸은 건 당신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건 바로 당신입니다. 그것이 기사회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제5장, 그 이면의 과학신경가소성 연구에 따르면 뇌는 중독 후에도 완전히 재설계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중증도에 따라 90일에서 2년이 걸립니다. 인지행동치료. 연구는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 강박적인 욕망의 힘을 줄여준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판단이나 자동적인 반응 없이 감정, 생각, 신체 감각을 관찰하는 기술은 인지적 탈중심화 또는 마음챙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 일본인들이 이키가이라 부르는 것에 대한 연구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재발률이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영성 연구에서도 종교적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독에서 더 지속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과학이 고대의 지혜를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중독을 극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됨으로써 해낸 것입니다. 단순히 중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독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만큼 목적과 의미로 가득 찬
좋은 삶을 구축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과 싸워서는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불을 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기사회생의 가장 강력한 교훈일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제6장 중독 극복의 단계. 이제 중독을 극복하거나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내용은 마법이 아닙니다. 효과를 보려면 매일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이키가이 살아가는 이유 찾기.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펜과 종이를 가져와 다음 4가지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무엇을 좋아하는가? 당신의 열정, 무엇을 잘하는가? 당신의 재능 세상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당신을 움직이는 문제들,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재정적 지원이 4가지 답변의 교집합이 직업적인 의미에서의 이키가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 너머에 있는 의미로서의 이키가이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하루 15분을 당신의 이키가이와 관련된 일에 투자하십시오.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의미 있는 무엇을 할 것인가? 두 번째 단계, 카이젠 1%의 지속적인 개선. 어떻게 적용할까요? 한 번에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뇌는 저항합니다. 매일 3가지의 아주 작은 습관을 선택하십시오. 몸을 위해 예를 들어 10분 걷기, 마음을 위해 예를 들어 책 5페이지 읽기, 영혼을 위해 예를 들어 5분, 기도나 명상, 진행 상황을 추적하십시오. 달성한 날마다 달력에 X 표시를 하고 작은 승리를 축하하십시오. 뇌는 긍정적인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매일 1%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욕망을 극복하는 신경과학 기술. 첫째, 판단 없는 관찰, 마음 챙김을 하십시오. 욕망이 올 때 싸우지 마십시오. 즉,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생각하지 않으려는 그것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아마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보세요. 욕망이 도착했군요. 흥미롭네. 욕망이 어떤지 관찰하십시오. 몸 어디에서 느껴지나요? 어떤 생각을 가져오나요? 욕망을 파도라고 상상하십시오. 파도는 솟아올라 정점에 달했다가 반드시 내려갑니다. 갈망은 평균적으로 15분에서 30분 지속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둘째, 10분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사용하고 싶은 충동이 올 때 10분만 기다리겠다고 말하십시오. 그 10분 동안 다른 아무 것이나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전화하거나 방을 나가거나 찬물로 샤워를 하십시오. 종종 그 사이에 욕망이 사라집니다. 사라지지 않으면 또 10분을 기다리십시오. 당신은 전두엽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욕망의 파도 타기를 배우십시오. 이것은 행동, 심리학자들이 만든 기법입니다. 욕망을 바다의 파도로 시각화하십시오. 당신은 서퍼입니다. 파도와 싸우지 않지만 물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강도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이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뇌는 갈망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 환경공학.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물리적 트리거를 제거하십시오. 중독과 관련된 모든 것, 도구, 연락처, 기억나게 하는 물건들을 버리십시오. 공급자의 전화번호를 지우십시오.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앱을 삭제하십시오. 경로를 바꾸십시오. 약물 사용과 관련된 장소를 피하십시오. 둘째, 공간을 재구성하십시오. 건강한 행동을 하기 쉽게 만드십시오. 운동화를 문 옆에, 책을 침대 옆 탁자에 두십시오. 중독을 어렵게 만드십시오. 장벽을 만드십시오. 마찰을 늘리십시오. 예를 들어 단 것을 끊고 싶다면 집에 단 것을 사다 두지 마십시오. 접근하기 최대한 어렵게 만드십시오. 집을 목표를 상기시키는 시각적 알림으로 채우십시오. 사진이나 인용구 같은 것들로요. 셋째, 사회적 트리거 노출 조절.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전히 사용하는 사람들과 일시적으로 거리를 두십시오. 지원 그룹이나 교회 그룹에 가입하십시오. 당신의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넷째, 황금률 환경은 의지력보다 강합니다. 규율 있는 사람을 유해한 환경에 두면 환경이 이깁니다.
그러니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환경은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입니다. 주변 사람, 소유한 물건, 소셜미디어, 동네 등등. 만약 약물, 접근이 매우 쉬운 동네에 산다면, 그곳을 이사할 수 있다면 이사하는 것이 당신을 위한 길입니다. 약물 사용을 부추기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십시오. 소셜미디어가 약물 사용을 자극한다면 비활성화하거나 중독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팔로우를 취소하십시오. 당신의 안녕이 더 중요합니다. 5번째 단계, 수면 모든 것의 기초. 왜 수면이 필수적일까요? 수면 부족은 전두엽의 활동을 감소시킵니다. 자기 통제력이 사라집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와 불안의 중심인 편도체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게다가 잠이 부족한 뇌는 물질에 대한 갈망이 3배나 높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밤에 7시간에서 9시간을 자십시오.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은 공부나 사업 같은 것을 다루는 영상과는 다릅니다. 약물 중독과 같은 심각한 중독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라면 수면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9시간이나 8시간을 자는 것이 매우 어렵다면 가능한 한 많이 자도록 노력하되, 수면 시간의 양뿐만 아니라 질에도 항상 집중하십시오. 주말에도 항상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도록 노력하십시오.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며 조용하게 유지하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크린을 보지 마십시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밤에 스크린을 피할 수 없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스크린 빛을 피하기 위해 안경을 씁니다. 금단 증상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일시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또한 밤에 의식을 만드십시오. 따뜻한 목욕, 카모마일 차, 가벼운 독서, 이런 의식은 몸이 쉴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침 의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일어날 때 햇빛을 쬐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십시오. 6번째 단계, 신체 운동, 자연 치료제. 왜 효과가 있을까요? 도파민, 엔도르핀, 세로토닌을 자연스럽게 방출합니다. 중독으로 손상된 도파민 수용체를 재건합니다. 불안과 우울증을 40에서 50% 줄입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30분의 운동은 항우울제 초기 복용량만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운동을 시작할까요? 헬스장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으로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리십시오. 즐기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춤, 수영, 자전거, 복싱, 아침 운동은 생체 리듬을 조절함으로 이상적입니다. 아침에 운동하면 몸과 마음이 쉰 상태라 핑계를 댈 수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할 수 없다면 다른 시간에라도 하십시오. 운동을 멈추지 마십시오. 일어나자마자 혹은 가장 강한 충동을 느낄 때 하십시오. 행동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황금 팁, 야외. 운동과 햇빛 노출은 도파민 회복에 더 큰 효과를 냅니다. 7번째 단계, 영양 뇌를 위한 연료, 뇌 회복을 돕는 음식들. 첫째, 단백질입니다. 달걀, 생선, 닭고기 및 육류 전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연어, 정어리, 호두는 뇌세포를 재생합니다. 짙은 녹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마그네슘은 불안을 줄입니다. 붉은 과일 항산화제는 뉴런을 보호합니다.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 자연적으로 도파민을 증가시키지만 적당히 드십시오.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정제 설탕은 갈망을 증가시키는 기복을 유발하므로 피하십시오. 과도한 카페인은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초가공 식품은 뇌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알코올, 비록 알코올 중독이 아니더라도 자제력을 감소시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끔 단 것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간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항상 과하지 않게 절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수분 섭취 탈수는 인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하루에 최소 3리터의 물을 마시십시오. 8번째 단계, 감정 조절, 기술, 478 호흡법. 이것은 급성 불안을 위한 것입니다. 코로 4, 초간, 숨을 들이마십니다. 7초간, 숨을 참습니다. 입으로 8초간, 숨을 내뱉습니다. 이것을 4번 반복합니다. 이 기술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진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널링 치료적 일기 쓰기. 매일 아침 손으로 3페이지를 쓰십시오. 스크린이나 타자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쓰십시오. 감정을 검열하지 말고 흐르게 두십시오. 감정적 트리거를 식별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매일의 승리를 기록하십시오. 5분 마음 챙김. 세션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마음이 방황하면 부드럽게 다시 집중하도록 가져오십시오. 매일 연습하십시오. 이것은 전두엽을 강화합니다. 유튜브에 여러 가이드 명상이 있습니다. 9번째 단계. 지원, 네트워크 팀을 꾸리십시오. 중독 전문 치료사 1명, 지원 그룹 하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 3명,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멘토 1명,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이미 극복한 사람입니다. 비상, 규칙 위기 상황에서 전화할 수 있는 사람 5명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부모님, 친척,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누구라도 좋습니다. 단축 번호에 저장해 두십시오. 강한 갈망이 올 때 사용한 후가 아니라 사용하기 전에 전화하십시오. 10번째 단계, 영적 차원, 왜 중요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영성은 지속적인 회복률을 높입니다. 약물이 채우려 했던 실존적 공허함을 채워주며 종교 공동체는 소속감과 목적을 제공합니다. 11번째 단계, 재발 관리. 재발한다면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부정하지 말고 즉시 인정하십시오. 치료사나 지원 그룹에 전화하십시오. 당일 계획으로 복귀하십시오. 분석하십시오. 트리거가 무엇이었나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자기 연민을 연습하십시오. 나는 인간이고 배우는 중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다 망쳤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 라며 마비시키는 죄책감으로 자신을 벌하지 마십시오. 지원 네트워크로부터 숨지 마십시오. 과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재발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입니다. 조정하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12번째 단계 진행, 상황, 추적, 실용적인 도구를 활용하십시오. IM, 소버 같은 앱으로 깨끗한 날을 셀 수 있지만 실제 달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승리한 날의 X 표시를 하십시오. 트리거 일기를 쓰십시오. 당신을 자극한 패턴을 기록하십시오. 매주 사진을 찍으십시오. 신체적 변화를 확인하십시오.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목록을 작성하고 매일 다시 읽으십시오. 축하할 이정표를 가지십시오. 24시간, 1, 주일 한 달, 신경학적 전환점인 90일, 6개월 1년, 모든 이정표는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은 처음 90일 동안의 요약 프로토콜입니다. 1일차부터 7일차, 생존 필요한 경우 의료 감독하에 해독하십시오. 모든 물리적 트리거를 제거하십시오. 지원 그룹에 가입하십시오. 가능한 한 많이 자십시오. 수분을 유지하십시오. 8일차부터 30일차 안정화, 기상 수면 식사를 같은 시간에 하는 엄격한 루틴을 확립하십시오. 가벼운 1일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욕망이 생길 때마다 파도 타기 기술을 연습하십시오. 일주일에 최소 3번 지원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31일차부터 90일차 재건 카이젠을 실행하십시오. 3가지 일일 미세 습관, 이키가이 작업을 하십시오. 영적 차원을 강화하십시오. 가능하다면 환경 변화를 고려하십시오. 새로운 집이나 새로운 도시로의 이사 등 이것이 치료에 상당히 방해가 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 강좌, 봉사, 활동, 취미 등 여기 힘든 진실이 있습니다. 중독을 극복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무언가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래 되었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해낼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미 해냈습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일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월요일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십시오. 다시 태어나십시오. 살아가십시오. 오늘 무엇을 배우셨나요? 중독은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신경학적 납치입니다. 의지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략 지원, 그리고 완전한 재건이 필요합니다. 기사회생 카이젠, 이키가이 같은 철학은 그저 아름다운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변화를 위한 실용적인 지도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몸, 마음, 영혼을 포함합니다. 신경과학, 치료, 영성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낮게 떨어졌더라도
언제나 다시 태어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멜리아의 이야기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지쳤다고 결심한 사람들,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과거의 자신에 대해 죽고 자신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파멸할 운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 인생의 다음 챕터는 최고의 챕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사회생,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나십시오. 혼자 이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현재에 머물고 명예롭게 걸으며 길을 따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